안녕하십니까. 쏙공TV입니다. 증기기사 필기시험 회로 이론에서 그림 문제 핵심을 발췌하였습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 반복 숙지하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2 양단의 전압 E2는 전압 E가 물려있고 R1과 R2의 저항이 물려있을 때 R2의 전압계를 그렇습니다. 따라서 R2의 전압계는 R1 플러스 R2 분의 R2 곱하기 E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S를 열었을 때 전류계의 지시는 10A였다면 S를 닫을 때 전류계의 지시는 몇 A인가? 닫기 전 합성장 R1은 앞 밑에 걸 더하고 위를 곱하고 뒤에 거는 더해주면 6ohm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해진 전압 V는 IR 해서 60V가 나옵니다. S를 닫았을 때 합성장 R2는 앞에 거 밑에 걸 더하고 위를 곱하고 뒤에 거 밑에 거 더하고 위를 곱하고 더해주고 나면 5ohm이 나옵니다. 따라서 V는 IR에 대입을 하면 12A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에 40V의 전압을 가할 때 10A의 전류가 흐른다. 스몰 R1과 R2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대2로 하려면 R1과 R2의 저항은 각각 얼마인가? 여기서 R1에 걸리는 전류 I1과 R2에 걸리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I1 대 I2는 1대2이므로 I2는 2I1이 됩니다. 저항은 전류의 반비례하므로 R1은 2R2가 됩니다. 따라서 병렬측에 걸리는 전압은 V-IR2 해서 전체 전압 40-10 곱하기 2는 20V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전류로 계산을 해보면 R1은 6ohm, R2는 3ohm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의 값은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므로 R에 흐르는 전류와 R에 흐르는 전류는 같으므로 스몰 R분의 E-V는 라지 R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R로 정리를 하면 E-V분의 V 곱하기 R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세 개의 같은 장 Rohm은 그림과 같이 델타 결선을 하고 기전형 내부장 스몰 Rohm의 전지를 N개 직렬 접속했다면 이때 전지 내를 흐르는 전류 I아라면 R은 몇 ohm이 되겠는가?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렬측 합성장 R0는 밑에 거 더하고 위를 곱하고 그래서 3분의 2R가 나옵니다. 여기서 I는 NR 플러스 3분의 2R분의 NE에서 이거 NE와 NR로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R은 I분의 NE가 되고 이거는 NR과 같습니다. 따라서 R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N 가로 열고 I분의 2 마이너스 R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그림에서 V1은 24V일 때 V0의 값이 얼마냐? 병렬측 합성저항은 밑에 부분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해서 2ohm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2ohm과 뒤에 2ohm이므로 전압은 각각 반반씩 나눠 갖게 되므로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므로 따라서 그 반 12V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그림에서 V1이 24V일 때 V0의 값이 얼마냐? V0의 값은 8분의 24 해서 3V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AB 양단에 220V의 전압을 인가시에 전류 I가 1A 흘렀다면 R의 저항은 몇 ohm이 되는가? 이 그림의 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저항 R0는 R 플러스 밑에 거 더하고 위를 곱하고 하면 3분의 2R가 나오는데 I가 1이고 V가 220V이므로 R은 330ohm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병렬축 합성저항은 밑에 거 더하고 위를 곱하면 R2는 2ohm이 나옵니다. 그래서 8ohm과 전체 합성저항은 15oh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I는 R분의 V이므로 10분의 100 해서 10A가 나옵니다. 따라서 V2는 I 곱하기 R2이므로 10A 곱하기 2 해서 20V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 B의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직렬측 합성저항은 2와 3에서 밑에 거 더하고 위를 곱하면 1.2ohm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렬측 2.8ohm과 더해서 4ohm이 나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이므로 50A가 나오고 I1은 밑에 거 더하고 위에 거 3에 대해서 곱하기 전압 50V를 곱하면 50A를 곱하면 30A가 나옵니다. 13번입니다. 기전력이 2V, 내부 저항이 0.5ohm인 전지 9개가 있다. 이것을 3개씩 직렬로 하여 3조 병렬을 접속한 것에 부하저항 1.5ohm 전류 암페어는 얼마인가? 전체 기전력 V는 2V 곱하기 3개 있으므로 6V가 나옵니다. 합성저항은 0.5ohm이 3개, 직렬이므로 1.5ohm이 되고 3개가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0.5ohm입니다. 0.5와 1.5는 직렬이므로 총 전체 저항은 2ohm이 됩니다. 따라서 I는 R분의 V식에 대입을 하면 답은 3A가 나옵니다. 1번입니다. 회로에서 저항 R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조건은 R1 곱하기 R3는 R2 곱하기 R4가 같아야 합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 사이의 합성저항은 몇 ohm이 되는가? 이 회로에서 3ohm은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은 밑에 걸 더하고 위를 곱하면 저항은 2ohm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 사이의 합성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 회로에서 이 1ohm으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5ohm과 3ohm, 5ohm과 3ohm 각각 밑에 걸 더하고 위를 곱하면 총 전체적 합성저항은 4ohm이 나옵니다. 따라서 I는 R분의 V식에 대입을 하면 25A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 사이의 합성장은 3R 쪽으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턴 브릿지 평행 조건 만족이므로 3R, RAB는 2분의 3R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E는 EM sin 오메가 T의 전형파 교류의 반파 정류 파형의 시료값이 어떻게 되는가? 시료값은 2분의 2M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V는 100 sin 오메가 T인 정형파 교류 전압의 반파 정류파에 있어서 타선 부분의 평균값이 어떻게 되는가? VA는 T분의 1 인테그랄 V dt이므로 VA로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파이분의 1 가로 열고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100 sin 오메가 T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7.17V가 나옵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동의 맥동 전류를 열선형 계기로 측정한 결과 10A였다. 이를 가동 코일형 계기로 측정할 때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열선형 계기는 시료값을 말합니다. 가동 코일형 계기는 평균값입니다. 따라서 IA는 2분의 1 IM이므로 여기서 2분의 1의 IM 값을 대입을 하면 17.07A가 나옵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톱니파형의 시료값이 얼마냐? 따라서 이 그래프는 바로 루트 3분의 A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톱니파의 시료값은 루트 3분의 1이므로 위에 VM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M이 100이니까 루트 3분의 100 해서 57.7이 나옵니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류 파형에 있어서 0으로부터 파이까지의 사이는 I는 IM sin 오메가 T 암페어, 파이로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IM으로 주어진다. IM은 5A라 할 때 전류의 평균치는 약 얼마인가? 평균값은 반파 정류파 플러스 반파 구형파이므로 파이분의 1 곱하기 5 플러스 2분의 1 가로 열고 마이너스 2.5를 하게 되면 답은 0.342가 나옵니다. 2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얼마인가? A는 1이 나옵니다.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얼마인가? 이것은 VM은 루트 2 해서 1.414가 나옵니다. 19번입니다. 정전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전이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도표에서 보듯이 W는 2분의 1 CV 제곱이므로 이 그래프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료치가 12V인 정연파에 대해서 도면과 같은 회로에서 전 전류 I가 어떻게 되는가? 12V이며 저항은 4ohm이고 코일은 3oh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I는 4분의 12 플러스 J3분의 12V 해서 답은 3-J4A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벡터 어드미턴스 Y를 구하면 Y는 밑에 걸 곱하고 위에 거를 대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J4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Z1은 단자전압이 V1은 루트 3 플러스 JY 볼트이며 Z2는 단자전압이 V2는 V 각도 30도 볼트일 때 Y 및 V 절대값의 값은 얼마인가? V1은 V2와 같으므로 따라서 이 각도 30도는 루트 3 플러스 J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과 2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이 회로의 총 어드미턴스 값은 얼마인가? 여기서 어드미턴스 Y는 Z분의 1이므로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R분의 1은 그대로 오고 J 오메가 C가 더해지면 답은 Y R분의 1 가로 열고 1 플러스 J 오메가 C R이 나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이 얼마인가? C와 R이 있는 회로입니다. 병렬 역률이므로 코사인 시타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 R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분의 1을 삽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 루트 가로 열고 오메가 CR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나옵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전압이 ES는 3E의 마이너스 5T인 경우에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EST는 3E의 마이너스 5T일 때 J 오메가는 마이너스 5이므로 이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J 오메가 C분의 R에 J 오메가 5를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1 마이너스 5 RC분의 R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주파수 F헤르츠의 교류 회로에 있어서 전류 I와 IR의 같은 값으로 되는 조건은 I와 IR은 병렬 공진이므로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이 같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 되고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나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이므로 이제 루트 LC와 같습니다. 그래서 F로 정리하면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나옵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RLC 병렬 공진 회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1번 공진 시 L 또는 C에 흐르는 전류는 입력 전류 크기의 Q배가 된다. 맞습니다. 2번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의 입력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 맞습니다. 3번 공진 시 입력 어드미턴스는 매우 작아진다. 맞습니다. 근데 Q는 R과 같이 비례하므로 R이 작을수록 Q가 높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각 계기들의 지식값은 다음과 같다. V는 240, A는 5A, W는 720W이다. 이때 인덕턴스 LH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PA는 VI이므로 240 곱하기 5 하면 1200이 나옵니다. PR의 제곱은 루트 PA의 제곱 마이너스 P2P의 제곱이므로 1200의 제곱 마이너스 700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960이 나옵니다. 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PR은 X분의 V 제곱에서 X로 정리하면 PR분의 V 제곱이 나옵니다. X는 2파이 FL이므로 X는 PR분의 V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L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960분의 240의 제곱을 해서 답은 2파이분의 1이 나옵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 E와 저항 R로 된 회로의 단자 A, B 간의 적당한 저항을 RL을 접속하여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제대로 되게 하고자 한다. RL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R과 RL이 있는 회로에서 이 RL이 전압이 최대가 되려면 R과 RL은 같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R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 E와 저항 R로 된 회로의 단자 AB 간의 적당한 저항 R을 접속하여 RL에 소비되는 전력을 제대로 하겠다. 이때 RL에 소비되는 전력 P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P는 I제곱 R이므로 여기서 I는 R분의 E의 제곱씩 하면 가고 RL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4R제곱분의 E제곱 곱하기 R이 나오고 이걸 약분을 하게 되면 4R분의 E제곱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 E와 저항 R로 된 회로의 단자 AB 간의 적당한 저항 R을 접속하여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되게 했다. 이때 RL에 소비되는 전력 P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소비 전력 I제곱 RL은 I에 R 플러스 R1분의 E를 넣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R2분의 1을 넣고 제곱을 한 상태에서 서로 같다고 놓으면 이 식을 각각을 6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부하 RL의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의 값이 5W라고 할 때 RL 더하기 RI의 값은 몇 ohm이 나오는가? 그래서 PM은 4R분의 I 제곱이므로 4 곱하기 R분의 10의 제곱해서 답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RL 더하기 RI는 5 플러스 5는 10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 E와 저항 R로 된 회로의 단자 AB 간의 적당한 저항 R을 접속하여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제대로 하겠다. 이때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는 얼마인가? R과 내부 저항 R과의 관계입니다. 소비 전력 P는 I제곱 RL인데 I에 R 플러스 R1분의 2를 대입을 하면 그리고 이 식을 밑에 통분해서 정리하고 양편에 루트를 씌우고 R로 정리를 하게 되면 R은 루트 R2 마이너스 루트 R1 분의 루트 R1 곱하기 R2 마이너스 루트 R2 곱하기 R1이 나옵니다. 이 각식의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R은 루트 R1 곱하기 R2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부하 RL의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의 값이 5W라고 할 때 RL 더하기 RI의 값은 몇 ohm이 나오는가? 그래서 PM은 4R분의 I 제곱이므로 4 곱하기 R분의 10의 제곱해서 답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RL 더하기 RI는 5 플러스 5는 10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는 Im sin 오메가 t 암페어일 때 개방된 2차 단자에 나타나는 유기 기준력 E2는 얼마인가? E2는 마이너스 M dt분의 di1인데 이 식에 I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M im 곱하기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이 식은 결국 오메가 M im sin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볼트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등가 인덕턴스는 몇 H인가? 이게 자동 결합이므로 L0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4mH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접속된 회로의 단자 AB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회로는 자동입니다. 따라서 R1 더하기 R2 플러스 J 오메가분의 오메가 가로 열고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자동이니까 EM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접속된 회로의 단자 AB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게 각각의 자동이므로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자동은 마이너스입니다. EM 플러스 L이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렬로 유도 결합된 회로에서 단자 AB로 온 등가 임피던스 ZAB를 나타낸 식은 여기서 ZAB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플러스 J 오메가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자동이니까 마이너스 EM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 개의 콘덴서와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300Hz의 주파수로 공진한다고 한다. C는 30 마이크로페럿, L1과 L2는 4mH이면 상호 인덕턴스 M 값은 약 몇 mH인가? 여기서 공진 조건은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L로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L1 플러스 L2 더하기 2M은 이 식에 대입을 하면 결국 M은 0.69mH, 이거는 약 0.7mH가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고주파 브릿지를 가지고 상호 인덕턴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A와 같이 접속하면 합성자기 인덕턴스는 30mH이고 B와 같이 접속하면 14mH이다. 상호 인덕턴스 mH는 얼마인가? 이거는 가동이고 이거는 자동입니다. 따라서 가동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고 그 다음에 자동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므로 이것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산을 하면 4M은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M으로 정리하면 M은 4가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합성 인덕턴스는 답은 L1 밑에 거 더하고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나오고 위에 거는 곱합니다. L1 곱하기 L2 마이너스 M 제곱이 됩니다.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 Z0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려면 각 임피던스는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 그림에서 Z0와 Z1, 2, 3, 4와 교류 전류가 있는 회로입니다. Z0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Z2와 Z3를 곱한 값과 Z1과 Z4를 곱한 값이 같아야 합니다. 2번입니다. 그림의 브릿지 회로가 평행하기 위한 Z의 값은 얼마인가? 그래서 G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2 플러스 J4와 2 마이너스 J3 곱한 값과 Z와 3 플러스 J2를 곱한 값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Z로 정리를 하면 Z는 4 마이너스 J2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브릿지가 평행이 되어 있다. 미지 코일의 저항 R4의 인덕턴스 RL4의 값이 얼마인가? G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맞변의 곱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맞변의 곱이 같아야 하고 같은 값을 더 함수로 각각 항목에서 곱해주면 R1, R4는 R2, R3에서 R4는 R1분의 R2, R3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L4는 L1분의 L2 곱하기 L3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원 주파수가 일정할 경우 평행 조건은 R1 곱하기 R3는 R2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R4 J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야 합니다. 이 식을 정리하여 IJ로 묶어내면 이 식이 나옵니다. R1, R3는 R2, R4 플러스 C분의 L에서 이 식을 넘기면 R1, R3 마이너스 R2, R4는 C분의 L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제로로 나왔을 때 이 식이 되고 이 식을 이항을 하게 되면 오메가 L, R4는 오메가 C분의 R2가 나옵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C분의 L이 되고 이 식에서 R2분의 R4로 정리를 하면 이 식이 넘어가서 오메가 제곱 LC분의 1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브릿지의 평행 조건은 여기서 C1은 J 오메가 C1분의 1이 되고 C2는 J 오메가 C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항을 서로 곱한 값은 같다고 놓으면 이걸 C2분의 R1은 C1분의 R2가 돼서 C1 곱하기 R1은 C2 곱하기 R2가 나옵니다. 1번입니다. 저항 R과 인덕턴스 L의 직렬 회로에서 전원 주파수 F가 변할 때 전류 궤적은 여기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I는 Z분의 V이므로 Z에 R 플러스 J 오메가 L을 대입을 하면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I는 R분의 V가 0보다 작고 오메가가 무한될 때 I는 제로가 마이너스 9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분면을 지나 0점으로 돌아가는 반응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인덕턴스 L을 변화시킬 때 일정 교류 기전력에 대한 전 전류의 I의 궤적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L이 가변입니다. 때 I는 원점을 통하지 않는 직선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R과 C의 병렬 회로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고 C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 임피던스 Z의 벡터 궤적은 어떻게 되는가? 그림에서 C가 가변이 되겠습니다. 이때 벡터의 궤적은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 A와 B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전압원은 다음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A 그래프는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가 점차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B 그래프는 전압은 일정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C 불변 비선형 소자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에서 I5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 그림에서 I1은 5A로서 원점에 들어오고 있고 I2는 3A로서 원점에 들어오고 I3는 2A에서 원점에서 나가고 있고 I4는 2A로서 원점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I5는 어떻게 되나를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I1과 I2, I4는 대주고 나가는 I3와 I5를 대줘서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5와 3과 2가 들어오고 2와 I5는 미실수이므로 I5로 정리를 하면 답은 8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두 전원 E1과 E2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인가? 정답 I는 저항 두 개를 대주고 3-2분의 앞에 전압 빼기 뒤에 전압을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회로에서 E30과 E15는 몇 볼트인가? E30과 E15. E30은 자기 저항과 나머지 저항을 대준 값에 자기 저항을 나눠준 값과 120볼트와 30볼트의 N값을 곱해주면 60볼트가 나옵니다. E15는 그 저항 두 개 값을 저항값과 자기 저항으로 나눠주고 그 전압의 차이를 90볼트를 곱해주면 30볼트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에서 7옴의 저항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회로에서 직류 전환이 있고 여기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며 전체에는 1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전압원의 영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압원의 영향은 이게 개방된 상태이므로 전류는 제로입니다. 근데 전류원의 영향을 했을 때 전압원이 단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V는 IR 해서 마이너스 1옴 암페어와 7옴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7볼트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선형저항 3옴의 양단의 전압은 얼마인가? 회로에서는 직류전은 2볼트가 있고 가운데 3옴의 저항이 있으며 1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전압원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전압원의 영향은 전류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3암페어가 걸리는 전압은 2볼트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전류원의 영향은 전압원이 단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전류는 3옴이 걸리는 전류는 0암페어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그림에서 저항 25옴에 흐르는 전류는 회로를 보면 10볼트의 전압원이 있고 5옴과 25옴의 저항이 있습니다. 가운데 전류는 3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압원의 영향은 전류원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I는 두 저항을 대준 값분의 10볼트를 나눠주면 0.4암페어가 나옵니다. 전류원의 영향은 전압원을 단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I2는 두 저항을 대준 곱분의 5옴을 나눠주면 거기다가 3암페어를 곱합니다. 답은 0.6암페어입니다. 따라서 0.4암페어와 0.6암페어 해서 더해주면 1암페어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2옴의 단자 전압 옴은 얼마 회로에서 직류 3볼트이며 1옴의 저항과 2옴의 저항이 있고 두 사이에 전류는 6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압원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전류원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류원이 없다고 봤을 때 I1은 1 플러스 2옴분의 3볼트를 나눠주면 1암페어가 나옵니다. 이번 전류원의 영향입니다. 전류원은 전압이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I2는 1옴과 2옴을 더해주고 1옴으로 나눠주는 상태에서 6암페어를 곱하면 2암페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I1과 I2를 더하면 3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V는 어떻게 되느냐면 I는 I 곱하기 R2이므로 3 곱하기 2 해서 6볼트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회로에서 50볼트의 직류 전원과 5옴과 15옴의 저항이 있을 때 A와 B 사이의 전류는 6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1번 전압원의 영향입니다. 전압원의 영향은 전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I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해주고 50볼트로 나눠주면 2.5암페어가 나옵니다. 2번 전류원의 영향입니다. 전류원의 영향은 전압원을 단락시킨 경우입니다. 따라서 I2는 5 더하기 15옴을 더해주고 5옴을 나눠주면 거기다가 6암페어를 곱합니다. 그래서 1.5암페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I는 I1 더하기 I2이므로 두 개의 전류를 더해주면 4암페어입니다. 8번입니다. 회로에서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회로를 보시면 20볼트의 직류 전원에 15옴에 20암페어가 흐르고 있고 10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전압원의 영향은 전류원 둘 다 개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볼트에 15옴이므로 2암페어입니다. 2번입니다. 전류원 1의 영향은 10암페어를 살려놓는 경우입니다. 15옴 쪽으로 전류가 제로여야 하는데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전류원 2의 영향은 전류원 1이 제로가 되고 20암페어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5옴 쪽으로는 전류가 제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서 2암페어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회로에서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회로에서 10볼트의 전압에 10암페어와 2암페어, 3암페어, 그래서 15옴이 흐르는 회로입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전압원의 영향입니다. 전압원의 영향. 전류가 모두 단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전류원 1의 영향은 이번 같은 경우는 10암페어는 살고 저항이 전류원 두 개가 없어진 상태에서 15옴만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I1은 10암페어가 나옵니다. 3번 전류원 2의 영향은 전후에 전류원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2암페어만 흐를 때 I2는 2암페어가 나옵니다. 4번 전류원 3의 영향은 전압원에 단락되어 있을 경우에 전압원이 단락되면 두 개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3암페어와 15옴이 남는데 따라서 I는 3암페어가 나옵니다. 전체 전류는 3개를 더한 값이므로 15암페어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AB 사이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 회로를 보면 2볼트의 직류 전원이 있고 5암페어가 흐르며 15옴이 있습니다. A와 B 사이의 단자 전압이 몇 볼트인가? 이번 전압원의 영향일 경우에는 전류원이 단절되므로 2볼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전류원의 영향은 전압원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그래서 5암페어와 15옴 해서 AB 간에는 전압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1번 전압원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전류원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압과 저항만 남는 회로이므로 이 저항값을 각각 정리하면 2A가 나옵니다. 전류원의 영향입니다. 전압, 전압 부분을 달라간 상태이므로 각 저항과 각 전류를 구하면 2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9A, 마이너스 9A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A가 나옵니다. 그래서 2A를 각각 더해주면 마이너스 2A가 최종 정답이 나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A, B 사이의 전압 EAB, EAB는 얼마인가? 이 회로는 전압원은 AB에 대한 개방 전압이므로 병렬에 걸려있는 6ohm에 흐르는 전압과 같습니다. 따라서 6ohm은 자기 ohm에서 3 플러스 6, 각 3ohm과 6ohm을 대중값 곱하기 전체 12V를 곱해주면 답은 8V입니다. 2번 대분항의 정리를 사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B와 같은 분가 회로로 바꾸려 한다. 이 볼트와 Rohm의 값은 얼마인가? 이 회로와 이 회로가 같아지려면 전압은 AB의 개방 전압이므로 2 플러스 3분의 자기 전압 3 곱하기 전압 5V를 하면 3V가 나옵니다. 임피던스는 전압원의 단락의 경우이므로 전류원 개방 후에 AB 향한 임피던스는 RAB는 2 플러스 3 밑에 거는 대주고 위에 거 곱해줍니다. 2 곱하기 3을 해서 마지막 저항을 더해주면 답은 2ohm입니다. 3번입니다. 회로의 대번환의 등가 회로를 변환하려고 한다. 이때 대번환의 등가 저항 RT와 등가 전압 VT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등가 저항은 전류원을 개방한 상태에서 AB 향한 임피던스 RT는 8ohm만 남습니다. 전압은 AB의 개방 전압이므로 8ohm의 뜨는 전압이므로 전류와 전압 이 두 개를 곱해주면 16V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양 단자에서 대번환의 정리에 의한 등가 회로 변환할 경우 전원 전압과 저항은 어떻게 되나? 회로에서 100V의 직류 전원이 있고 25ohm과 35ohm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압은 AB의 개방 전압이므로 V는 20 플러스 30분의 자기 ohm을 나눠주고 100V를 곱해주면 60V가 나옵니다. 임피던스는 전압원을 달라간 경우이므로 전류원 개방 후에 향한 임피던스는 20 밑에 건 대주고 위에 걸 곱해주면 12ohm입니다. 6번입니다. AB 두 단자의 전압이 100V, AB에서 본 능동 회로망 N의 임피던스가 15ohm일 때 단자 AB에서 15ohm의 저항을 접속하면 AB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여기서 I는 두 개의 저항값을 대주고 100V로 나눠주면 답은 4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에서 AB 단자의 전압이 50V, AB 단자에서 본 능동 회로망의 임피던스가 Z는 6 플러스 J8ohm일 때 단자의 임피던스 Z는 2-J2ohm을 접속하면 이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 암페어는 얼마인가? 임피던스 Z는 Z1 더하기 Z2로 했을 때 Z1 6 플러스 J8ohm, 그 다음에 Z2 2 플러스 J2를 더해주면 8 플러스 J6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는 Z분의 V로 8 플러스 J6분의 50V를 나눠주면 4-J3이 나옵니다. 8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V1은 6V, R1은 1kΩ, R2는 2kΩ일 때 등가 회로로 변환한 회로의 합성저항 RTH는 100kΩ, 그 다음에 등가 전압 VEQ는 몇 볼트 각각 얼마인가? 그래서 VEQ는 1 플러스 2 분의 2 곱하기 6V를 해주면 4V가 나옵니다. 임피던스는 전압원이 달락, 전류원의 개방 후에 AB 향한 임피던스이므로 밑에 거 1 플러스 2를 대주고 위에 거를 곱해주면 0.67이 나옵니다. 따라서 VEQ는 4V, RTH는 0.67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저항 0.2ohm에 흐르는 전류는 회로에서 A와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0.2ohm인데 전류가 얼마이냐? 이 회로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은 4.8ohm이 나오고 I는 0.4A입니다. 이 문제는 0.2ohm을 떼어놓고 나머지로 대분환으로 해서 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전압원을 달락, 전류원을 개방 후에 AB를 향한 임피던스 값으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2.6ohm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B와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대분항의 정리로 해서 풀어보면 0.2A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그림 A 그림과 그림 B와 같이 등가 전류원으로 변환할 때 Iampere와 Rohm은 어떻게 되나? AB간을 달락시에 AB간 안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6 해서 3A입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달락한 상태이므로 R은 그냥 2ohm입니다. 그래서 I는 3, R은 2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그림에서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얼마인가? 회로에서 직류전은 3V와 12V가 있고 각각 3ohm과 6ohm이 있을 때 두 회로 사이의 전압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V는 시그마 Y분의 시그마 V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ohm은 3분의 1, 6ohm은 6분의 1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전압 3V를 곱해준 상태에서 6분의 1 곱하기 12V 한 걸 더해주면 대해준 거에서 이 값을 나눠준 답은 6V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단자 AB 사이의 전압을 구하면 A와 B입니다. 회로를 보면 교류 24V와 12옴, 그 다음에 3옴과 6V 교류, 그 다음에 10V와 5옴이 흐르고 있습니다. A와 B 두 단자 사이의 전압이 어떻게, 여기서 VAB는 첫 번째 저항은 역수 곱하기 전압을 곱해주고, 여기서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 3분의 1분의 6V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회로이므로 5분의 1 곱하기 10을 해주면 여기서 나눠주는 것은 각각의 저항을 다 저항값을 나눠줍니다. 답은 3.24가 나오고 분수로 고치면 37분의 120V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에서 E1은 100V, E2는 120V, R1은 1옴, R2는 2옴일 때 AB 두 단자 사이에 5옴의 R3를 접속하였을 때 AB 두 단자 사이의 전압 V는 얼마인가? VAB는 저항을 역수로 다 대준 것분에 역수 저항 곱하기 전압 110V, 그 다음에 역수 저항분의 전압 120V를 곱해주고 더해주면 답은 100V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회로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은, 그래서 VAB는 저항은 각각 역수를 대주고 분해 역수 저항 곱하기 전압 6V, 역수 저항 곱하기 전압 10V를 곱해주고 이 식을 정리하면 8.4V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불평형 Y형 회로의 평형 삼상 전압을 가할 경우에 중성점의 전위는 단 Y1과 Y2, Y3는 각상의 어드미턴스입니다. 대분한의 정리를 이용하면 AB 개방 전압이 전압원이므로 따라서 3옴과 6A를 곱해주면 따라서 18V입니다. 여기서 임피던스는 전륜을 개방 후에 A와 B 임피던스이므로 R, AB는 3옴입니다. 여기서 밀반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저항의 역수를 대준 것분에 역수 저항 곱하기 전압 6, 그 다음에 역수 저항 곱하기 전압 18을 해서 정리하면 12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단자 AB에 걸리는 전압 VAB는 몇 볼트인가? VAB는 몇 볼트인가? 답은 12V입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E1은 1V, E2는 0V일 때의 I2와 E1은 0V, E2는 1V일 때 I1과의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이 식에서 E1 곱하기 I1은 E2 곱하기 I1에서 E1은 E2이므로 따라서 I1은 I2와 같다고 나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선형 회로망에서 단자 AB 간의 100V의 전압이 CD에 흐르는 전류가 5A였다. 반대로 같은 회로에서 CD 간에 50V를 가면 AB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 회로에서 V1 곱하기 I2는 V2 곱하기 I1이므로 그래서 I2로 하면 2.5A입니다.